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AI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움직였고 또 그에 따른 메가캡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1.5% 이상 그렇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주말인 오늘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0.6% 정도에서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253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큰 등락 없이 상승권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유지해 나갔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고 개인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81억을 순매수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5천억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5,590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1조 1,017억을 매도를 했고,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말 지수는 2537.7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89%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시장 주체별로 코스닥은 오늘 좀 엇갈리는 스위칭 포지션을 잡았어요. 초반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 쪽에 있다가 매수로 바뀌었고 개인은 또 매수 쪽에 있다가 매도로 바뀌었고 기관은 또 매도에 있다가 매수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에 가서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 쪽이고 개인들은 매도하는 쪽으로 모습을 굳혀가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지 못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84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08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83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841.72포인트, 어제보다 0.7% 상승하는 상태에서 주말 맞이에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드디어 파동선 10일 이동 평균이 상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전 고점을 오히려 이제 넘어서서 상승 분위기는 일단 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내주에 오늘 이제 일어난 이 갭을 메우는 따르는 그런 이제 변동성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파동선이 전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위에 있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도 또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26원 70전으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7원 50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293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5,581억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5,2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231억 순매수했고, 삼성 SDI는 176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 19억, 기아는 148억을 팔았습니다. 네이버 30억, 포스코홀딩스는 43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LG화학도 팔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만 산 거고요. 순매수를 한 거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1937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90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 11억, LG화학 103억을 순매수했고, 삼성 SDI도 124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현대차 11억, 기아 33억, 자동차도 순매수를 했고, 네이버는 무려 40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코스피 상위에서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7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5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129억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385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3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도 364억을 샀습니다. LNF는 기관이 243억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24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1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60억을 샀습니다. JYP 엔터는 외국인이 31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2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반도체 또 AI 관련된 AI 챗봇,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재료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6% 상승을 했고, 이제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챗 GPT 열풍을 타고 다시 또 4.9%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CNBC에서는 AI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가 10년 내에 5배 간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관련이 일제히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카하고 자율주행, 이거는 제가 이제 뉴스 보내드렸으면 텔레그램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진출의 움직임에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인 건데,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가 무개입하는 그런 이제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이게 레벨 4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선행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그 보도 때문에 오늘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 후반에는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인플라 장관하고 MOU를 맺는데, 그 MOU 내용이 우크라이나의 전후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또 협력,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 MOU를 그쪽이랑 조율 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면 우크라이나 정부 재건 사업이 9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지만, 크면 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이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냥 홍보성이 굉장히 짙은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역시 시장에서는 후반되니까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다시 이제 주말에 우리가 상승하면서 마감하게 돼서 우선 어찌되건 기분 좋죠. 다만 이제 내주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좋죠. 일단 오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갑자기 한 이틀 오르고 오늘 3일째 이렇게 오르니까 이 걱정하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게 더 걱정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좀 나쁘게 보는, 좋게 보는 이게 적정이 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 한쪽으로 이젠 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불안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5월에는 주식 무조건 팔라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뭐 큰 장이 올 거니까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또 막,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죠. 거품을 불더라고요. 큰 게 온다고 뭐 막 그러면서 전혀 뭐 며칠 전에 딴 사람 같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주식 초보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 장이 뭐 한 2, 3명 오르면 갑자기 뜨거워져서 뒷북치고. 그래서 사실 이러면 돈은 잘 못 벌죠. 개인 투자가 이렇게 하면 돈은 잘 못 봅니다. 그냥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뭐,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도 했지만 돈 버는 사람하고 돈 못 버는 사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종목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해도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왜 그런 거냐? 이게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찾고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넣고 그 자기 말을 맞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동원하는데 근데 그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게임이지 자기 주장을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논쟁의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학술 대회도 아니고, 뭐, 이데올로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버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라는 게 비이성적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시장이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 분석이나 뭐 경제 분석이나 가장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나 무슨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술적 분석도 또 추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말하고 있는 시장의 느낌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왜 안 된다는 사람이 다 없어지지? 이러면 좋아할 게 아니라 조금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숨결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수치만 얘기하고 수급에 대해서 너무, 그냥 별 기준이 없이 얘기하는데, 제 아무리 좋은 재료도 수급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수급이 깨지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수급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왜 수급만 얘기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제가 파리로 나갔을 때 임 대표도 그렇게 이제 시청자 대신해서 질문한 거지만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제가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이건 기본이니까 끝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코노믹 어널리시스에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수급이 동반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이 수급이 살아날 때냐 죽어갈 때냐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에서 그런 차이로 인해 갖고 똑같은 종목을 해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가 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 이런 속담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 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 연말 올 초 넘어오면서 특집을 했잖아요. 2023년에 100만 개인가 생각하는 관심 종목 그 12개인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손해난 게 없어요. 손해난 게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대상의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대로 계산을 했으면 돈 벌었죠.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물려갖고 넘어오던 게 너무 많아서 현금이 별로 없어갖고 제가 현금 마련하십시오 했는데도 현금 안 늘리고 계시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서
못하셨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질문이 자꾸 그 매매 원칙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전체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다음 주 화요일날 줌 라이브에서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놓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제가 이 열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원칙의 활용법을 좀 완벽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왜 뜨거워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갑자기 한 3일 전서부터 왜 뜨거워졌어요? 부채 한도 협상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난다고 막 그러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쪽에 수급을 책임져 주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이제 상승 기대감 이것만 남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더 지금 그래요. 우리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반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게 드라마나 정치가 반전이 많은 데잖아요. 반전이 없어요. 너무 이게 순풍에 독단 듯 이렇게 해갖고, 뭐 하원 의장이 백악관 2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갑자기 해빙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해요. 근데 뭐 꼭 반전이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냥 제 느낌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잘 풀리면 좋죠. 잘 풀리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찜찜한 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찜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뚜껑 열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막바지로 가서 공화당이 아무것도 전략적으로 얻는 거 없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부결될 수도. 근데 뭐 어쨌든 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오래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 걱정 모드가 또 돌아가 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댈러스의 여는 총재 그 로리 로간 여자분이죠. 그 분하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임스 블러드하고, 이 두 사람이 모두 다음번 달에 금리 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 연준이 목표로 삼는 2%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다 묻혀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난리 날 일인데 그냥 묻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왜? 부채 협상 낙관론이 시장을 덮었는데 그 시장이 뭘 택했냐? 성장주, 메가캡, 이거를 택한 거예요. 그거를 택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주역이지만 AI가, 그러니까 미국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력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시장이. 예. 이렇게 계측 불가능한 재료여야 시장의 파워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시장 참여자 누구도 답을 딱 내서 AI가 얼마나 인류를 끌고 가고 뭐 할 거야 하는 게 답이 딱 나오면 사실 그런 재료는 시장을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맑으니까, 답이 보이니까. 근데 이거 AI 이거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되게 발전하고 뭐 전 인류가 뭐 기대를 걸고 뭐 향후에 하는데 그냥 말뿐인데 아무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니까 이제 이게 딱이잖아요. 이게 메가캡들이 다 여기에 인볼브 되고 그렇게 됐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본이 그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다 미국이랑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에 중국 때리기에서 제일 수혜 보는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 따라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삼성전자 보고도 들어와서 니네 여기 공장 지면 텍스컷 해주겠다. 이런 거 해주겠다. 근데 우리 왜 못 해주죠? 그거 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런 일본의 보조금 받고 일부 이제 그 극좌에선 이제
투자를 위해서 그 일본에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동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저성장이었잖아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임금이 싸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보단 뭐 일본이 낫죠. 그런데 이제 어제 조금 기분 나쁘게 되는 게 일본의 관광장관이 이게 반도체를 꼭 뭐 몇몇 국가에 이렇게 한정시켜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몇몇 국가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랑했던 게 반도체인데 이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TSMC는 이제 대만인데 역시 이제 TSMC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TSMC는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언제 때릴지도 모르겠고 뭐 TSMC 공장을 파견 안 시키겠지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되게 문제 생기니까 일본에 하나 가 있는 것도 좋죠. 미국은 이제 임금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자동화가 필요하고 자동화 그 부품에서 센서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일본이 득을 볼 거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이제 살려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게 일본에 만들려고 하는 게 D램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데 문제 없이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제 된다고 그래요. 다 좋다, 다 좋다. 그거 다 기우고 그런 걱정할 거 없이 이제 순풍에 돛단 듯 딱 해서 하원 의장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면 딱 둘이 악수 땡기고 딱 해서 끝낸다. 끝낸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한도 증액되면 돈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채권을 주고 유동성을 뽑아가니까 유동성을 또 줄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어요? 유동성이 줄여지면 기술 성장주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거를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한번 해주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그거는 뒤로 밀어놓자. 그 걱정은 뭐 지금 우리가 한다고 뭐가 해결이 나올 거 아니까. 근데 생각은 하고 있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이렇게 수치를 딱딱 맞춰갖고 수학 문제 풀든 탁탁탁 이렇게 풀어서 뭐 결론이나 답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거나 또 아니면 뭐 한 2, 3일 오르면 또 난리 나게 뒤쫓아다니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 돈 벌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나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급을 체크해야 되고 또 시장에 소리 없는 숨결을 우리가 느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자꾸 이렇게 보시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그런 거를 일반 투자가가 어떻게 하냐 투자 경험인데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퍼펙트에 가깝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매매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상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맞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움직인 거 보세요. 다 맞잖아요. 이번에 뭐 SK 하이닉스도 움직이기 전에 다 10일 돌고 5일이 10일 뚫고 올라가고 다 그랬어요. 다. 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걸 가지고 좀 대입해 보면 신기할 정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주말에도 또 매매원칙 공부해 보세요. 잘 모르시면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뭐 금요일에서 슬콘생에 내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아시죠? 사이먼 앤 가펑컬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영화 있죠? 졸업이라는 거기 엔딩곡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시장에 이 소리 없는 숨결,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들으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또 제가 이거는 그냥 멜로디도 불고 또 화음도 제가 화음 파트도 불고 이래갖고 두 개를 같이
합쳤어요. 마치 듀엣처럼. 그래서 이 두 번 불었으니까 한 번 부른 것보다 더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주말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 주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왜냐하면 다음 주의 변동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편히 쉬신 다음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